저는 언제나 사필 규정을 믿고 또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믿습니다. 제가 충실히 잘 설명하면 사실에 입각한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열심히 설명드렸습니다. 사실에 기초한 합리적 결론이 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열심히 설명드렸어요. 있는 사실을 설명하는 것은 당사자인 제가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직접적으로 사건에 대한 설명은 조금씩은 제가 드렸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 주 2회의 재판에 참석하게 될 예정인데요. 모두 직접 참석할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소돼서 재판을 받는 것은 국민의 의무이고 그것도 역시 국민으로서 해야 될 일이니까 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열심히 응하고 또 그만큼 제가 과외의 시간을 확보해서 열심히 도전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부터 열리는 재판, 이 세 가지 혐의가 주된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이 첫 번째 친형 강제 입원 경우는 지금 이 지사에게 굉장히 불리한 증언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 혐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검사층도 마찬가지고 좀 불리하죠. 왜냐하면 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이게 유죄가 나온다고 해서 사실은 구속되고 이런 만한 사안은 아니에요. 네. 근데 이재명 지사는 지사기 때문에 지사의 자격 박탈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친형 강제 입원 저게 이제 직권남용이에요. 그럼 저게 이제 벌금형 이상 그러니까 집행유예가 나오기만 해도 배치 날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대장동 개발 그다음에 검사 사칭 친형 강제 이것도 다 공직선거법에 허위사실 유포로 좀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그럼 벌금 100만 원 이상 나오면 배치가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전부 무죄가 나오지 않으면 네. 그러면은 사실은 유죄가 나오게 세 개가 다 유죄가 나오게 된다 그러면 도지사 자기를 유지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죠. 그러니까 전부 다 무죄를 받는 전략을 쓸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요. 이재명 지사의 지지자들이 김부선 씨 그리고 소설가 공지영 씨를 어제 고발했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12월 11일 날 아까 얘기했던 그 친형 강제 이런 건 이제 기소가 됐지만 반대로 김부선 씨가 했던 스캔들 김영환 이제 그 전 의원이 처음 제기를 했었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모두 이제 불기소 처분이 내렸죠. 거기에 대해서 이 지지자들이 지금 김부선 씨와 이제 김영환 전 의원을 상대로는 무고죄를 그리고 이제 그것을 유포했다. 그래서 이제 공지영 작가 등을 이제 명예훼손 혐의로 그렇게 소를 제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출석한 건 조국 민정수석 그리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고발건의 참고인으로 출석을 한 건데 사실 또 하나 진행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검찰청에서 지금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징계가 내일 예정이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내일 이제 징계 수위가 결정됩니다. 중징계를 요청한 상태고 따라서 네. 정직 이상, 해임 파면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징계 여부가 내일 결정되는데요. 김태우 지금 수사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내일 징계가 중요한 거죠. 내일 만약 징계를 받게 되면 어쨌든 본인은 지금 계속 주장하는 게 나는 공익제보자다. 공익신고자다. 그래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서 절대 인사상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이기 때문에 내일 굉장히 그 대검의 결정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제 김태우 수사관의 변호인들은 대검찰청 앞에 모였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을 향한 징계 절차를 비판하면서 김태우 수사관은 검찰에서 정년을 마치고 싶어한다라는 말까지 남겼습니다. 정부는 공익제보자와 같은 의인을 적극 보호하고 공익제보자 김태우에 대한 징계와 검찰 수사 등 불이익 조치를 철회하라.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가동할 수 있는 모든 보호 조치를 즉각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김태우 변호사님, 예. 이 김태우 수사관 사실 이 사건이 터지면서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여러 번 얘기는 돼 왔었는데 벌써 경력이 20년이나 된 사람이군요. 2000년 이제 국고공시 합격해가지고 수사관 시작했는데 다 이제 7급 시험 또부터 7급으로 승진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방에도 있었고 중수부도 있었는데 중요한 건 마지막이에요. 네.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감반으로 근무했다. 네. 정권 3개를 거쳤어요. 특감반으로. 특감반은 검찰에서 아무로 가는 거 아니거든요. 네. 에이스 오브 에이스들 가는 겁니다. 수사관들 중에서. 네. 그런데 한 정권만 아니라 3정권. 거기다 보수 정권, 진보 정권
속된 말로 이명박 정권에서 박근혜 정권도 사실은 나름 말이 보수 정권이지 그렇죠. 내부적 정권 교체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사이가 안 좋으니까 친박계 친이 인적 구성이 완전히 달랐죠. 그렇죠. 그럼 정권 전혀 성격이 다른 정권 세 개를 거쳐가면서 계속 특감반으로 근무했다라는 거 다른 건 다 차치하더라도 능력 하나는 인정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 얘기를 한번 좀 보시면 저런 얘기 하는 거예요. 계좌 추적과 회계 부속의 전문가다. 그리고 대선자금 수사하고 탐성특검 수사. 저건 사실은 2000년대 검찰이 했던 가장 중요한 수사 두 개가 저거 아니겠어요? 네. 2010년대는 이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하면 거기서 이제 그 아주 날렸던 뭐 이제 네. 이광호 수사관은 사람은 수사자라고 불려질 만큼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네. 이 삼성 특검 수사 당시에 능력을 인정받았던 김태우 수사관. 그래서일까요? 이 김태우 수사관의 변호에 특별한 사람이 또 포함됐습니다. 특수통 검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동참을 했군요. 예, 제가 단독으로 취재를 했습니다. 네. 이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인데요. 문무일 검찰총장과 사법시험 28회입니다. 그리고 경력이 대단히 화려합니다. 대검 중수 3과장, 그리고 삼성 비자금 특검 때 파견 부장검사였고요. 네. 그리고 반부패 부장 등을 지냈습니다. 반부패 부장은 대검 중수부장의 이름이 바뀐 것이죠. 네. 아, 근데 그렇게 쟁쟁한 사람이 왜 김태우 수사관의 그러니까 변호인으로 동참을 한 거죠? 인연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이 보수 성향의 변호사들은 정치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변호인단을 스스로 꾸렸는데요. 네. 이 강찬호 전 수원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법률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김태우 수사관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아하. 네. 그런데 이 강 전 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그 삼성 비자금 그 특검 때 부장검사로서 파견을 갈 때 검찰에 다 물어봅니다. 계좌 추적 누가 제일 잘하냐. 네. 그러니까 모두들 김태우 수사관이다 해서 김태우 수사관을 직접 차출을 해서 갔습니다. 네. 그리고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 인연 때문에 뿌리칠 수 없었다라는 게 이제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의 얘기고요. 네. 특히 지금 정권 차원에서 미꾸라지, 네. 꼴뚜기, 망둥어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네. 특히 강 전 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한국당의 당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의해서 옷을 벗은 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으로 훨씬 더 자유롭고 아하. 어떤 대응에 있어서 명분을 갖출 수 있다. 그렇군요. 예, 이렇게 봅니다. 자, 일단 내일 대검찰청에서는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징계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김태우 수사관이요, 이에 대해서 포석을 하나 깔아뒀어요.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자로 신고를 했어요. 이렇게 되면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뭐 왜 포석이 되는 겁니까? 아니 이제 국민권익위원회 이제 공익신고자라 이제 신청을 해서 공익신고자가 판정을 받으면 네. 공익신고자 보호 법률에 따라서 공익신고자가 어떤 그 신고 때문에 예를 들어서 범죄행위에 연루가 되면 네. 그럼 쉽게 말씀드려 면책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아, 법에 그래요? 따라. 그러니까 그 법에 따라 보호를 받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이제 그런 본인의 어떤 그런 점들을 해서 그러면 이 지금 하고 네, 이 법으로? 공익신고자로 네.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제 저 하나 더 임종석 조국 박형철 비서관까지 저 세 사람 이제 오히려 이제 부패행위자로 신고를 한 거죠. 그런데 저는 현행법에 따르면 김태우 수사관을 저는 공익신고자 보호 못 받을 거로 봐요. 왜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적으로 또는 네. 언론에서 일상생활에서 이 사람은 공익신고자야, 내부고발자야, 영어로 하면 딥스로트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는 저는 인정받을 거로 봐요. 하지만 법에서 인정받는 거는 법에 있는 요건을 맞춰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그 요건이 안 맞아요. 왜냐하면 공익신고자 보호법률에 따라서 이제 공익신고자를 보호받으려면 그 법 뒤에 별표에 이런 죄에 해당하는 거를 밝혔을 때 공익신고자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하. 근데 그 죄명들이 주로 뭐 국민 건강, 아. 뭐 환경, 예를 들어서 뭐 누가 식료품에다 네네. 안 되는데 네. 불법 첨가물을 탔어요. 뭐 공정거래 뭐 담합을 해요.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김태우 수사관이 얘기했던 저 부패행위라는 게 직권남용에 관련된 거잖아요. 민간인 사찰이랑. 네. 그게 이제 그 공익신고자 법에서 포섭하고 있는 그 죄명에 해당이 안 돼서 네. 사회적으로는 내부고발자로 얘기는 할 수 있다고 저는 보지만 알겠습니다. 법적인 요건을 저는 못 갖췄다고 보는 거죠.